수도권에만 1139가구를 소유한 임대업자 김모 씨, 속칭 빌라왕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빌라왕이 소유했던 빌라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빌라왕과 보증금 관련 소송 중이거나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매 진행 중인 빌라왕의 물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현정입니다.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빌라왕은 죽었지만 그가 내지 못한 세금은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빌라왕이 지금 지난해에만 6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서 소유한 주택마저 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전세 사기는 되게 고전적인 유형의 부동산 사기에 속합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당연한 수순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사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오셔서 상담하시다가 보면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다. 민사소송이 여러 건 하는 것보다 우선은 경찰서 가서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빌라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이 사기를 당하였던 경우에 보상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의 이제 전세 사기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최소한 이건 검증하고 계약하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주택보증보험공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마치 이건 전세 계약과 관련한 교과서 위주로 꼼꼼하게 전세 계약을 공부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면 허그 인터넷 관련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증 신청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따라서 이거를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링크를 직접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보시면 전세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주면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시적인 문제가 있고 이건 둘째치고 우선 나는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빨리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내 돈을 들고 날라도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돈을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놓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해주는 전세 보증의 의미인데, 이것을 만약 전세 계약 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신다 하면 전세 계약이 이게 좀 이상하구나, 보증보험도 안 되는 이상한 거구나 라고 딱 감이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바로 도망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경고 사인 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인 국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한국인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소송이 갔을 때 송달의 문제, 재산 집행 문제 아주 힘들어지니까 한국인을 기본 전제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가입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전세 계약하기 전에 이미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상하면 도망가라,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은 수도권일 경우 7억 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5억 원까지 가입합니다. 요거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너무 고액일 때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으신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은행에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를 하셨거나 질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반환 보증 가입 자체는 불가능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신 분과 중개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계약하셨느냐,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았느냐, 요 두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으신 무자격자들, 법인, 이상한 법인들과 거래하시는 분이 많은데 반드시 이 자격을 확인하고 관련된 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전세 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일 경우에만 가입해요. 전셋집, 건물, 토지 모두 임대인이 소유입니까? 그렇죠. 아파트 같은 데선 대지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등기부등본 보시면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전셋집의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바로 나오는 사안이에요. 전세계약 전에 등기부에 이런 게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별도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자체가 재산권이어서 요것을 이제 보증보험공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외에 다른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여럿을 같은 공간에 두고 이제 보증금만 땡기고 하는 걸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공동 임차인의 경우는 비대면으로 불가능하고 대면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주택 가격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누르시면 보통 주택 가격의 선정은 아파트 아주 쉬워요.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시세를 이용하고요. 이제 중요한 여기 나왔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 해당하는 가격. 자, 이거 보시면 150%죠, 지금. 올해까지,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 이전의 신청권까지가 150%고 조금 낮아져요. 내년부터 140%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매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택보증보험 가입을 좀 쉽게 만들어서 전세 사기꾼들로 하여금 전세 사기를 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조금 있다고 보여져요. 부동산 사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그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허점을 제일 잘 찾아내서 그 약한 부분을 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세 보증이 다 가능하니까 다 괜찮겠지라고 하는 심리의 전세이자를 이용해서 부동산 사기꾼들이 일종의 사기 모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된 겁니다. 사실 아파트는 시세가 굉장히 정확하고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전세관에서 사기를 치기 쉽지 않지만 빌라,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겉모습이 근사한데 시세가 좀 싸 보이고 시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이런 걸로 현혹시키면 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은 사실 매우 드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 방지 꿀팁 중에 빌라를 지향해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안 되는 수가 있는 게 내 예산 가지고 제일 좋은 데 구하는 게 사실 모든 세입자들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내 예산 가지고 제일 좋은 데는 사실 그 빌라 거긴데 신축 빌라인데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서민들의 부동산 사정을 실질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증 신청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고 만약 이 낌새가 보인다. 그럼 그냥 멀리 도망가셔야 하는 거죠. 아무리 이제 겉은 사탕 발림이 번들을 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그 낌새가 있으면 도망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집의 등기분 등본 변동 시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유권자의 변동은 앞서 말했듯이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기부 등본에 공시되는 것들을 알람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만약 등기부등에 새로운 소유권자 변동이 뜬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알려주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제 내 물건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으니 그나마 사기꾼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수법에 조금이나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전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근거 조문도 마련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판단해서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이 새로운 법안의 취지예요. 이것이 사기꾼들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저지할 수 있을런지는 약간 의문이 들지만, 최소한 부동산 불황의 시대에 사기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기는 부동산법 김현정 변호사였습니다.